책을 읽는 거에 대한 어떤 중요함은 뭐 어떤 교육 제도가 도입되든 어떤 평가 방식이 도입되든 뭐 변함이 없을 것 같긴 하지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화두가 이제 고교 학점제 도입인데요. 요 관련해서 서술형이 좀 평가에 많이 들어갈 거다라는 전망들이 있어요. 네, 요 맞습니다. 관련해서는 책 읽기라든지 표현 방법을 좀 따로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고교 학점제에 대한 이슈가 사실 요즘에 조금 워낙 핫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 들어갈 때가 2025년이고 그래서 대학 들어갈 때가 2028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2028년 이제 신입학에서는 선원술형이 도입이 됩니다. 네. 근데 이 선원술형에 대한 오해가 진짜 조금 커요. 이것도 좀 잘 고민하시고 잘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자꾸 선원술형 하면 정말 논술형 생각하세요. 네. 그럼 이제 그 다음 질문 되게 단순한 거죠. 채점 어떻게 누가 평가하지? 해요? 네. 채점 누가 해요? 그 채점 받아들일 자신이 있으세요? 그렇죠. 공정하게 채점되었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일 자신 있으세요?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일본이 그 선원수령 수능 네. 우리나라로 치면 선원수령 수능 하려다가 엎어버렸잖아요. 이거 채점 안 돼, 불가능. 그 대학생 알바 10,000명 써서 채점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불가능. 그러니까 우리의 선원술형이 어떤 식으로 평가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교육과정개발원이 자동 채점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개발해서 특허를 냈어요. 네. 무슨 말이냐면 AI가 채점할 수 있을 만큼 논술형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되게 단순한 거예요. AI가 채점할 수 있는 논술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논술은 절대 채점, 객관적으로 채점 가능한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채점이 이루어지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선원술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영역과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건 스킬적인 영역이에요. 이것도 역시 스킬적인 영역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키우셔도 돼요. 지금 준비해야 될 거는 서논술형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논술. 근데 이 논술이라고 하는 것은 논술, 독서, 토론 이렇게 독서, 논술, 토론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독서, 논술, 토론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읽고 난 뒤에 말로 하는 것 토론. 읽고 난 뒤에 글로 쓰는 것 논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키워야 할 능력은 독서 베이스로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자기애가 표현하는 거예요. 생각을. 그러니까 포인트는 표현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부터는 등급이 안 나오고 ABC 성취평가제로 나오게 되니까 일선 학교에서는 어떤 일들이 생길 거냐면 수업 형태가 좀 바뀔 거예요. 토론, 논술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지금 초등학생이라면 준비해야 될 건 어떻게 하면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하면 글을 써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발표를 할 수 있는지 이게 되게 중요해지는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표현 능력을 키워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표현 능력을 키워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부모와의 대화예요. 그게 제일 표현이 잘 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거기다 내놓고 공부라는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대화 단절. 네. 그럼 이 아이는 안으로 함몰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8 대수능에 서논술형을 준비하기 위해선 자녀와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논술과 토론이 학교에 많이 도입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네. 어쨌거나 좀 연습해보고 싶은 생각이 맞아요. 들거든요. 네네네. 네. 어떻게 좀 연습하면 될까요? 부모님들은 자녀에 관한 한 최고의 교육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왜요? 경험이 많거든요. 경험. 독서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서는 사고의 확장이에요. 이 사고의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 뭐냐면 경험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직접 경험, 간접 경험. 이렇게 해서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을 통해서 사고를 확장시키는 거죠. 근데 부모님들은 이미 살았던 삶이 있잖아요. 네. 그게 다 경험이고 그게 모두 다 아이에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절대 알 수 없는 걸 이미 갖고 계신 거예요. 그걸 책을 통해서 풀어내시면 돼요. 다만 금지어가 있어요. 미래라는 단어 금지. 미래, 그 다음에 대학 금지. 대학. 그 다음에 성적 금지. 그 얘기 빼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래야 얘기가 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연습을 하세요. 근데 그 얘기 빼고 난 다음에 할 얘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얘기만 빼면 부모님도 진짜 할 얘기가 많거든요. 네. 네. 기왕에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팁을 정말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릴게요. 네. 제가 저희 학교 애들한테만 써먹는 팁인데
귀를 쫑긋 세우고 듣겠습니다. 네. 그 초록창에 가족 모의고사라고 쳐보세요. 그걸 쳐서 구입을 하세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오면 깜짝 놀라실걸요? 고등학생들이 시험 치는 그 수능 치는 거하고 똑같은 형태로 돼 있어요. 오. 그래서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제목도 다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가족들과 함께 해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그리고 자녀와 이야기할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실 거예요. 내가 왜 이 이야기를 이때까지 안 하고 있었지? 그걸 무사히 성공하기만 하시면요, 이 아이와 새로운 신세계를 경험하실 거예요. 이 아이가 어마어마하게 행복하게 책을 읽는 모습, 공부하는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진짜로요. 이거 2-3번 정도만 성공하시면 됩니다. 종류가 많거든요. 2-3번만 성공하시면 됩니다. 그 대신 그거 할 때 절대 금지요 있었죠? 미래, 대학, 성적. 네, 그것만 절대 금지어로 하시면 됩니다. 그것만 빼고 나면 부모님들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면, 이미 부모님들이 어마어마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그 경험이 이미 능력이거든요. 그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낸 사고 패턴이 아이는 생각도 못하는 거거든요. 게다가 부모님이 일하는 공간이 있으시잖아요. 네. 전문성 가진 영역이 분명히 있어요. 그 전문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문성이거든요. 근데 부모님들 자꾸 자녀 앞에만 서면 3가지 단어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네. 사랑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걸 태클을 거셔야 돼요. 자기한테.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잘 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순간 내 아이는 절대 공부하지 않을 거야. 그걸로 태클을 거시면 돼요. 그러면 생각보다 이 말이 빨리 안 나와요. 그러면 성공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충분히 연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쭉 우리가 현명하게 책도 읽고 현명하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이걸 관리하지 못하면 또 의미가 없을 것 네네. 같은데, 현명하게 또 독서 리스트를 관리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현명한 독서 리스트라고 저는 안 하고, 저는 개인별 독서 커리큘럼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저는 독서가 철저하게 전략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고등학교 때만 그래요. 고등학교 네. 때는 이게 대학을 가기 위한 전략으로 독서를 사용할 수 정말 훌륭한 무기거든요. 그러니까 네. 개인별 독서 커리큘럼을 3년짜리를 쫙 짜면 끝납니다. 이게 대학이 어마어마하게 좋아하거든요. 방법만 알려주시면 이 아이들이 정말 창의적으로 합니다. 그건 진짜 어마어마하게요. 그러니까 그런 SNS 보면 저도 깜짝깜짝 놀랄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방법만 알려주고, 공부하는 방법, 독서하는 방법, 이런 것처럼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주기만 하면 그걸 표현해내는 건 얘들이 우리보다 엄청 스마트해요. 그런데 방법을 모르니까 그 방법은 알려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제가 이제 몇 가지 또 오늘 너무 많은 이야기를 말씀드리는데 알려드릴게요. 제가 독서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림, 춤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춤 동아리에 댄스 동아리, 춤 동아리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놈이 서울대를 보낸 학생이 댄스 동아리 활동을 하는 그 학생이 네. 댄스 동아리 진짜 열심히 하고 댄스를 정말 좋아하는 학생이거든요. 근데 그 학생이 책을 읽으면서, 저하고 책을 읽으면서 했던 얘기, 자기가 읽었던 그 책을 댄스로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해내는 거죠. 어마어마하죠. 그걸 이제 학생부에 기록을 하는 거죠. 그걸로 네. 이제 거의 게임 셋이거든요. 그 춤이 어떤지는 입학사정관이나 교수들이 잘 모르잖아요. 근데 네. 그걸 자기가 읽은 내용을 춤으로 표현했다라는 사실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면접을 가면 그걸 반드시 질문을 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했는지를 이제 거기서 포인트 이거예요. 그걸 왜 그렇게 표현했니?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시로 만들고 그걸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요즘에 좀 취미를 들인 건 독서 후에 영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대신 그 영상을 한정 늘리는 건 반대. 어쨌든 요약의 개념이 들어가야 되니까. 축약과 요약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축약 말고 요약을 하는 거. 대체로 3분 요약을 만들게 하거든요. 네. 그 영상을 3분으로 요약하게 합니다. 그건 이제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읽었던 이유, 그리고 읽으면서 알게 됐던 거, 성장하게 됐던 거, 다음 꼭고독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 이런 영상을 자꾸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책을 읽지 않은 학생한테 소개하는 영상, 추천사, 이런 것도 영상으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만들어 보는 거 되게 좋습니다. 우리나라 독서 방법 중에 정말 제가 싫어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한 사람, 되게 유명한 사람이 알면 그 유명한 작가의 책 한 권만 알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네, 많죠.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네. 생텍쥐버리의 어린 왕자를 정말
정말 감동적으로 읽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학생한테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생텍쥐페리가 이야기를 한 다른 책은 읽어봤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 다른 책도 있어요? 이게 99.9%의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독서교육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 책. 근데 실제로 생텍쥐페리를 알고 있는 문학 비평가들은 어린 왕자보다 더 대단하게 평가하는 책들이 있는데 그 책 중에 생텍쥐페리가 쓴 책들 중에 가장 대단하다고 평가받는 책은 인간의 대지라고 하는 책이거든요. 뭐 물론 야간 비행 같은 책도 되게 괜찮은 책이긴 하지만 인간의 대지라고 하는 책이 역대급 비평가들의 1위 책이거든요. 근데 어떤 소재 때문에 어린 왕자가 이렇게 조금 유명해지고 대중성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베스트셀러를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는 베스트셀러라는 말은 다수의 사람들이 좋아한다라는 이야기고 다른 말로 하면 다수의 사람들이 좋아할 만큼 깊이가 얕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가 얕은 책들이기 때문에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오해를 정말 제발 깊이가 얕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고 그러니까 베스트셀러가 되는 겁니다. 물론 베스트셀러 좋은 책이죠. 근데 내 자녀가 정말 수준 있는 책을 읽기 위해서는 그 베스트셀러를 뛰어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생텍쥐페리가 쓴 책들 쭉 읽어가는 거 되게 좋습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많이 추천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가능하면 그렇게 작가 시리즈로 쭉 갈 때 이 작가의 쓴 책들을 시대별로 읽게 만드는 것 이거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작가가 가지고 있던 생각의 사상의 흐름이나 변화를 따라가면서 이 학생이 성장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중에 되게 이제 저희 학교에서 정말 유명한 프로그램 제가 몇 년 동안 하면서 엄청 유명해진 프로그램인데 이제 지식인의 서재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지식인들을 우리 학교에 초빙해서 그 지식인의 책으로 우리 서재를 채우자라고 하는 컨셉으로 시작한 거예요. 네. 엄청 유명한 분들이 많이 오셨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준비를 하는 세미나 팀을 따로 구성을 한단 말이에요. 이 세미나 팀을 구성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세미나 팀 100명의 학생이 지식인의 서재를 하고 그중에 세미나 팀은 한 10명 정도 돼요. 이 10명의 학생은 그 오시는 분의 책을 다 읽어야 돼요. 그래서 진중권 교수가 오면 진중권 교수 세미나 팀은 그 진중권 교수가 쓴 책을 다 읽는 거예요.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특강을 들었어요. 훌륭해요, 안 훌륭해요? 그건 뛰어나고 훌륭한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특강을 들었다라는 거에 의미를 두거든요. 어떤 책을 읽었다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특강을 들었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이 사전 세미나 활동을 하게 되면 그 책을 다 읽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학생들이 최종적으로 한 달 동안 사전 세미나를 진행을 하는데 이 한 달 동안 사전 세미나 진행할 때 최종적으로 특강을 오는 교수들이나 지식인들에게 질문할 질문거리를 10개를 뽑아내게 만들어요. 네. 그 질문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예리하거든요. 그래서 특강을 오시는 분의 공통점이 뭐냐면 아니 고등학생이 이 정도의 질문을 한다고? 라고 하는 이야기 깜짝 놀라시면서 정말 예리하게 질문해낼 수 있는 학생 그걸 길러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그렇게 질문하게 만든다는 것만으로도 완벽한 독서 리스트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개인별 독서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자체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스펙이 되겠어요? 맞아요. 최고의 스펙이죠. 그러니까 독서가 스펙이 되기 위해서 이제 어떤 고민들이나 생각들 많이 하고요. 뭐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겠지만 이게 입시와 조금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린 스펙이 된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입시와 연결된다라는 이야기니까 입시와 연결시켜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학생들이 학생부에다 책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넣어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부터는 책을 못 넣게 되어 있긴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책은 들어가요. 이건 지금 입시 얘기가 아니니까 넘어가고 책을 이제 이전까지 책을 막 어마어마한 책들을 넣어놨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이 대학에서 자꾸 떨어져요. 근데 제가 지도한 학생들은 그것보다 수준이 조금 떨어지는 책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붙거든요. 합격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학생부라고 하는 것이 독서 영역과 다른 영역이 교차 검증이 되거든요. 이건 교차 검증을 반드시 해요. 네. 왜? 왜냐하면 되게 단순한 거죠. 이제 부모님들 이거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선물 하나 드린다 생각하시고 학생부는요 나쁜 말을 적을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을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부는 이 학생에 대해서 절대 나쁜 말을 적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거의 법으로 금지됐다라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육부 지침이 내려올 때 어떻게 내려오냐면 학생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금지, 혹시나 부정적인 평가를 해야 할 일이 있으면 그 학생이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하고 발전했는지를 기술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근데 선생님 입장에서도요, 부정적인 평가 쓸 수 없어요. 왜요? 나중에 이것 때문에 떨어졌다고 고발당하면 어떡해요? 고소당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절대 안 써요. 그러니까 대학을 평가하는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학생부가 말도 안 되는 거죠. 왜요? 거짓말 투성인 거죠. 고등학교 학생부만 딱 보면요, 대한민국은 진짜 세계 최고의 국가예요. 그런 완벽한 고등학생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되죠. 대학 교수들도 입학사정관들 그거 알아요. 그러니까 하는 일은 뭐예요? 학생부를 반드시 검증합니다. 모든 이야기를 철저하게 검증을 해요. 그게 서로 크로스 체크를 통해서 교차 검증되도록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피엔스라는 책을 읽을 정도의 지적 수준, 청균세를 읽을 만한 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는 학생의 다른 교과 세특의 내용을 보면 수준이 떨어지는,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세계사 내지는 사회, 통합사회도 뭐 그렇고요. 아니면 뭐 경제, 그것도 아니라면 뭐 사회문화라든지 정치라든지 이 사회 영역으로 묶으면요. 아니면 이는 MC 제곱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아인슈타인 책을 읽었다고 이야기하는 그 학생의 물리 세특을 봤더니 격차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럼 거짓말. 이렇게, 그러니까 독서가 스펙이 되려면 실제로 어떤 책을 읽었다가 아니라 그 책을 통해서 이 학생이 키운 역량이 드러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대학은 그걸 보거든요. 서울대학교 자소서 3번이 자기 인생책 두 권을 쓰는 거예요. 인생책 2권. 자기 인생의 고등학교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책 2권을 쓰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서울대학교를 지원한 학생들을 쭉 살펴보면 대략 14,000건의 지원 횟수가 나오고 전년도까지 비교를 하면 책 종류만 놓고 보면 한 9,000권 정도 돼요. 네. 네. 겹치는 책이 많다는 뜻이네요. 네네, 맞아요. 그런데 포인트는 그거죠. 안 겹치는 책이 되게 중요한 책이거든요. 겹치지 않는 책. 그러면 서울대 정도를 지원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을 가지고 있는 고등학생 중에서 최고 탑, 오브 더 탑,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의대 빼고. 되게 마음이 아프지만 어쨌든 탑 오브 탑. 그 학생들이 겹치지 않는 책.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떤 책일까요? 나만 궁금해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다. 세상 누구도 궁금해하지 않아요. 나만 궁금해. 그러니까 내가 그 책을 찾으려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러시아 혁명사 강의. 서울대를 제가 자신만만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서울대를 지원한 학생들 가운데에서 러시아 혁명사 강의를 읽은 학생은 한 명입니다. 정말 자신 있어요. 왜요? 그건 그놈이 아니면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쵸. 선생님, 자본주의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불평등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막 자본주의는 실패했습니다, 선생님. 맞아. 그 실패 그럼 어떻게 보완할 건데? 그 다음 질문이죠. 그럼 이 학생이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그렇죠, 선생님.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궁금해하는 것, 그것이 해결되는 순간 이 학생의 지적 역량이 빵 터지게 될 거고, 그게 최고의 스펙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찾아낸 책, 네네. 그 책 한 권이 최고의 스펙이 된다라는 맞아요. 예, 마지막 그 하나가 굉장히 크게 남는 네네.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네. 말씀을 드리면 서울대가 2014년부터 뭘 했냐면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한 학생들 중에서 서울대 자소서 그때는 4번에 학생들이 자기 고등학교 생활에 인생책 3권을 쓰거든요. 근데 그 3권을 쓰도록 돼 있는데 서울대가 2014년부터 뭘 했냐면요. 그 책들을 공개한 거예요. 지원생 한 친구들이 네네. 어떤 책을 읽었는지 서울대를 지원한 학생들이 자소서 4번에서 어떤 책을 썼는지를 다 공개를 한 거예요. 2014년에 베스트셀러가 뭐였냐면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라는 책이에요. 아마 제목은 누구라도 네, 한 번씩 들어봤을 맞아요. 때. 그 책이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년까지 2018년부터는 조금 달라졌어요. 그 긴 세월 동안 서울대학교 지원자의 1위 책이었어요. 그리고 서울대를 지원한 학생들이 1위부터 20위까지 책의 순서가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거든요. 이기적 유전자 뭐 이런 책 반드시 들어가요. 그런데 서울대가 뭘 하냐면요. 그 다음 발표한 게 뭐냐면 이제 그
이런 책을 지원자들이 읽었습니다라고 하고 발표하고 그 다음에 발표하는 게 뭐냐면 합격자들이 어떤 책을 읽었냐면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앞에 책이랑 겹쳐지는 책이 없어요. 내 자녀는 대학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전략을 조금 바꾸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립니다. 아, 오늘 저도 막 몰입해서 이 엄마 마음이 돼서 막 들은 것 같아요. 오늘 네, 정말 너무나 정보가 되는 정말 알짜 정보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보시는 분들도 오늘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현명하게 책 읽고 현명하게 관리하고 무엇보다도 같이 읽으셔야 된다는 거. 네, 저도 배웠고요. 보시는 분들도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오늘 와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